50대 배 씨는 최근 부모님과 남동생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. 돈독했던 부모님과 남동생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한 건 8년 전부터인데요. 당시 결혼을 준비하던 남동생에게 부모님은 노후 자금이었던 집을 금매로 팔아서 그중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. 이후 부모님은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데요. 하지만 남동생은 결혼 후 부모님에게 생활비는커녕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모님과 누나의 연락처까지 전부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. 갑자기 파탄이 난 배 씨 가족, 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예,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오늘 이 사연도 우리 사건 반장 가족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자, 부모와 남동생 사이에 갈등이 답답하다면서 누나가 제보를 해주신 건데, 자, 그렇다면 원래 이 남동생과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원래부터 안 좋았던 건가요? 아니요, 오히려 약간 좋은 편이었습니다. 사실 이 배 씨의 아버지는 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. 욱하면 폭언도 하는 편인데 남동생에게만큼은 좀 덜했다고 합니다. 오히려 남동생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고요. 남동생이 공부를 좀 길게 한 편이었는데 그때 전적으로 부모님이 지원을 했습니다. 배 씨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할 정도로 부모님은 항상 아들 하면서 남동생을 예뻐했습니다. 심지어 어머니 같은 경우엔 아들은 금이고 딸은 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. 남동생도 어머니를 굉장히 각별하게 여겼고 부모와 남동생 사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. 아이고, 아들은 금이고 딸은 은이다. 아이, 이런 말씀은, 물론 예전에는 또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, 자, 문제는 이 남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, 네, 부모님이 금이라는데 그렇죠. 돈을 막 팍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? 먼저 50대 이 배 씨는 결혼하지 않았고요. 이제 동생 또 결혼한다 하더라도 뭐 약간만 지원해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남동생도 꽤 늦게까지 결혼하다가 39살 때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옵니다. 아들한테 금이야 은이야 뭐 얘기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집은 해줘야 된다 해서 바로 살던 집을 팔아서 아들한테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. 이 부모님한테는 노후 자금이 그 집이 전부인데 급하게 이 집을 팔다 보니까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팔았다고 합니다. 자, 물론 뭐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부모님 입장에서야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시겠죠. 그게 부모 마음인데. 자, 그런데 그 이후로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조금씩 안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집이 노후 자금의 전부였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서 이 부모님께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경기도 지방으로 이제 서울에 계셨었나 봐요. 근데 경기도 변두리로 이제 나가서 조그만한 집을 사셨어요. 그렇게 사는데 이 집값이 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생활할 방법이 없다 싶으셨는데 그때 마침 유치원에 이 운전을 할 자리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버님께서 유치원 근처로 가서 집을 다시 얻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유치원 근처로 다시 또 이사를 가셨는데 이렇게 뭐 2번, 3번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돈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결국에는 그 일도 오래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일자리는 없으신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힘들게 생활하시고 이 제보자이신 배 씨께서 생활비를 조금씩 주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아들 집 마련해 주시느라고 다 거의 올인을 하셨는데 정작 기초노령연금만 받으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요. 정작 은이다 했던 그 딸이 생활비를 조금씩 부모님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팀장님, 아들놈 어디 갔어요? 아들놈? 아들이 문제입니다.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생활비가 이제 없다 보니까 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.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. 달란 게 아닙니다. 빌려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5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부모님이 지금 작은 집을 갖고 있어요. 그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. 하하, 이 아들이 진짜 이런 아들은 저는 안 둡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는 백십상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공동 명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.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후로 남동생이 변한 거죠. 부모님의 안부를 묻거나 또 찾아오는 일이 cực 드물었고 또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님의 생신도 챙기질 않았다는 거예요. 아이고야. 이거 거의 그럼 막 의절한
직전까지 좀 가는 상황 같은데 말이죠. 자, 물론 이 남동생이 혹여 경제적인 사정이 또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다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이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, 자, 관련해서 이 사연자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얘는 그 집을 사서 쭉 살면서 집값이 올랐어요. 2억 정도 올라서 5억에 팔았대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은 거 사서 그쪽으로 30평대로 이제 둘이 사니까 넓은 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. 근데 엄마가 그 집에 한 번이나 갔어요. 그 아들 집에. 딱 한 번 갔는데 집이 너무 좋더래요. 아니 뭐 형편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, 이 정도면? 네, 맞습니다. 형편도 굉장히 괜찮았고요. 그러다가 2019년에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. 당시 제보자인 배 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누나가? 예, 아버지 생신 때 그 남자친구를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로 아하. 한 겁니다. 부모님이 남동생한테도 연락을 해서 누나가 남자친구 초대하고 싶다고 하니까 생신 때 너희들도 꼭 와서 인사 좀 해라.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주고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케가 그러니까 남동생의 아내가 안 오겠다고 한 겁니다. 당시 올케는 형님이 사귄 지 1년도 안 된 남자를 집에 소개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왜 인사를 하고 왜 마주해야 하냐. 절대 안 가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그게 왜 말이 안 돼요? 글쎄요.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. 남동생도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나도 안 갈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남동생 부부는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. 이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서 여기 좀 오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와서 인사만 하라는 건데 왜 안 오냐라고 화를 냈고요. 며느리에게도 싫은 소리를 하면서 결국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. 자, 누나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. 심지어 아버지 생신이었고 멀리 살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오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? 자, 관련해서 이 사연자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나한테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누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 다 누나 잘못이고 누나 책임이고 그리고 뭐 누나가 뭐 그 남자랑 뭘 하고 다니든 막 입에도 못 담을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남자친구를 집에 소개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걔가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누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황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하면서 저한테 아버지랑 의전했대요. 걔가 아버지랑 의전했고 다시는 안 볼 거고 막 하면서 이거 거의 뭐 지금 의절한 네. 것 같은데요? 뭐 결국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 누나 같은 게 배 씨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고요.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.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 사귀면서 그거 자꾸 때문에 분란 만드냐. 남동생이 그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. 그죠? 어머니께서 이 부자간 사이도 좀 화해시켜 노력했지만 엄마 전화도 본인 차단했다고 그러고요. 나중에 이제 누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남동생한테 예. 다 잊어버리고 좀 잘 지내자라고 하면서 뭐 생일 케이크도 보내고 했는데 다음에 또 가족끼리 밥 먹자고 하면서 명절달에 보자고 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또 연락을 두절하게 된 겁니다. 야, 이 진짜 소장님, 저는 이제 이 형제 사이라는 게 부모라는 연결고리가 이제 끊어지면 정말 위태위태한 게 형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사례는 이미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이래요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사례자의 남동생이나 올케 얘기는 못 들어본 거니까 뭐 우리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해 봤어요. 사실 저는 약간 이 올케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조금 있어요. 왜냐하면 그 남자친구, 사실 누나의 남자친구를 50이 넘은 누나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경사 아니에요? 경사라서 그러니까요. 너무 좋아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 남자를 왜 만나야 돼? 라고 이제 올케가 얘기하니까 그래? 그럼 나도 안 만날래? 이러면서 이제 이 가족의 금이 갔잖아요. 그리고 이제 누나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화해하는 것 같았는데 추석 때 잘 만나서 뭐 애매하게 굉장히 따뜻하게 잘 지냈는데 그다음에 또 이유도 없이 그냥 안 온다는 거잖아요.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이 올케가 집에 시댁에 오고 싶지 않아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. 어쨌든 근데 이제 신우이는 올케를 좋아해요.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올케 도대체 왜 오빠가 안 온대? 그랬더니 그냥 오빠가 시간을 갖고 싶대요.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제보자의 속은 좀 타들어가는 거죠. 자, 이건 그 진짜 며느리 손주까지 보신 우리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, 보통 이제 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다른 집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
누구 탓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올케의 어떤 반응, 아니 뭐 우리 그이가 그냥 시간을 좀 갖고 싶은가 봐요 하면서 전화를 딱 끊고 그냥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. 이게 뭘까요? 지금 제가 이 사안을 판단하건대 이 지금 올케라든지 그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.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런데 부모님이 능력이 안 돼.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. 며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본 입장에서는 좀 나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부모님들을 내가 봉양을 안 하고 따로 살게끔 관계없이 끊으려는 그런 생각 같아요. 제가 보기에 좀 약간 흥분했는데 어쨌든 부모를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 살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. 오늘은 제보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시죠. 너무 답답한 상황에 이거는 제3자 다른 분이 좀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. 이대로 두면 정말 이대로 우리 가족은 끝나는 것 같아서. 자, 지금 제가 그 중간중간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이거 우리 집 얘기예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, 지금. 자, 그런데 심지어 이 제보자분께서 저희가 보통 이걸 각색을 좀 하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당신의 어떤 성씨 그대로 배 씨다. 이거 노출해도 좋다. 그러니까 정말 이 동생놈, 죄송합니다. 동생 녀석 정신 좀 차리게 이거 정말 다 각색하지 말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세요.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동생도 동생이지만 올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뭐 정신 차리라고 한다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상황인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. 어쨌든 간에 기본이 이제 가족인데 또 본인이 연락을 좀 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좀 더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좀 사실 또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. 일단 그리고 1억 5천만 원. 이거 그거 돌려받을 쉽지는 않아요. 그거는 증여를 해버린 거거든요. 무상으로 준 거고 그 때문에 그 돈을 반환받거나 뭐 조건을 걸지 않았다면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그래서 1억 5천 받을 방법은 사실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 부모가 좀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거든요.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딸도 부양을 할 또 의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또 두 사람한테 다 그 의무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. 자, 소장님이 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. 네, 사실 뭐 사연을 들었는데 사실 의절할 이유가 아닌 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의절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5천만 원 공동면이 안 해준 거, 그다음에 누나 남친 데리고 왔던 거 사실은 지금 부모님을 안 볼 일이 아닌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 너무너무 많이 속상하시다고 합니다. 결국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효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다른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뭐 납득할 수 있는 사연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도의 일로 부모님을 안 보신다면 그건 정말 사회 통념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불효하신 분들을 보면 또 본인들의 자식들한테도 또 불효를 받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동생께서 혹시 사건 반장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반성을 하시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지금 우리 가족님 정말 이거 우리 집 얘기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네, 정말 많으십니다. 김준희 님도 저희 집 아들은 알맹이고 딸들은 껍데기라고 하셨어요. 그런데 아이고야. 알맹이라던 그 아들 지금 결혼하고 부모한테 신경도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.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. 라벤더님 아들이라고 떠받들고 딸은 차별했는데 버릇 없어진 아들이 돈만 받고 핑계거리 찾아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. 누나분만 불쌍하네요 하셨습니다. 바른사람님 제보자분도 선 잘 그으세요. 잘못하면 받은 것도 없이 부양만 할 수 있습니다. 빨리 선 그으세요.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예, 전혜린 님도 이거 우리 집 얘기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. 자, 이런 일이 정말 많군요. 자,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